안녕하세요. 덕구리입니다. 한 이틀간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좀 많았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 시간 나면 이제 계속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올리고는 싶은데 이게 또 개인 일정도 있고 공부도 하고 하늘바이오파마나 여타 다른 바이오 회사들의 분위기도 좀 보고 하고 하면 이게 매일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은 웬만하면 최대한 하루에 한 번씩 올리려고 하고, 만약에 오늘처럼 시간이 나는 날은 한 영상을 길게 한 번에 올리면 또 이제 지루하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볼 수 있도록 2개나 3개나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죠. 이게 참 종목 토론방을 보든지 아니면 제가 거의 종목 토론방을 보진 않는데 가끔 이럴 때 한 번씩 저도 재미삼아 들어가 보면 이게 10% 20% 빠졌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이오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회사가 어떻게 된 것 마냥 반응을 하시는 게, 저는 솔직히 이게 참 우리나라 주식 투자 문화가 참 힘들다. 이게 멘탈이 정신적으로 저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주식이라는 게 10% 20%는 빠지는 건 애들 장난이죠. 마이너스 20% 됐다고 손절을 쳐야 되니 말아야 되니, 처음 겪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처음일 수 있지만, 그렇게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가 봐요.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진짜 정신줄 똑바로 차리고 해야 이게 수익이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 계좌에 돈을 주진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고, 머크에서 발표를 하면서 오늘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과거에 한 1년 전인가요? 한 6만원, 7만원, 5만원 막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머크랑 했다는 소문이 들렸고, 그때도 머크일 것이다라는 소문이 들렸는데, 물론 불확실해서 못 샀다고는 하지만 그게 진짜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고 사신 분과 못 사신 분들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 6만원, 7만원일 때 사신 분들은 지금 이 정도 하락 가지고는 감흥도 없죠. 그리고 오히려 더 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펀더멘털이 흔들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재료가 터졌다, 바이오가 요즘 안 좋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슈 등으로, 외부 이슈 등으로 이게 하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흔들려서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 그때부터 투자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믿으셨던 분들은 계속 아마 모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 30만 원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더니 40만 원을 찍고, 그때는 이제 주식 이런 거구나 하셨겠죠.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하락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게 과거 한 수십 년간부터 인간의 본성이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 한올 주주님들께서는 흔들리지 말고 정신을 잘 잡으시고, 제가 모든 걸 다 책임드리진 않지만 악재든 호재든 객관성 있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최대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올이 최근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금리 이슈가 제일 크고요. 미국 바이오자 주들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그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도 많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시장이 되고 있는데, 한올 자체적인 이슈로는 딱 한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TED라고 하는데, 이 TED가 원래 내년 상반기, 25년 상반기에 탑라인 결과 발표, 3상 결과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반기로 밀렸거든요. 제가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한번 더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 중이고, 혹시나 만약에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바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락의 이유가 이거라면 사실 지난 가을쯤에, 지금도 가을이긴 한데 이제 추워져서 지난 가을 한 9월이나 10월쯤에 그 이뮤노반트에서 이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CIDP라고 하는데, 이 CIDP의 임상 이상 결과를 원래 지난 가을 9월이나 10월쯤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내년 1분기로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뭐 36,000-7,000원 가다가 3만원 초반인가 29,000원인가 3만원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하반기로 다가오면서 또 주가는 한올이 52,000원도 찍었었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임상이 좀 흔들린다,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임상 이뮤노반트 한올의 약물이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임상을 지켜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밀리면 당연히 펀더멘털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러면 뭐 매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약물에 대한 객관적인 의구심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빠지겠죠, 많이. 그때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나름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건데, 갑상선 암병증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하게 왜 미루는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단지 뭐 결과 도출이나 아니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나 아니면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이 밀리는 거라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차트 보고 오신 분들이야 말도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지지선 깨지면 알아서 파시고 21선인지 61선인지 뭐 지지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심리적 안정되는 선이니, 사실 저는 그거 제 주식 그 어플이나 이런 걸 보면 보조지표 이런 것들 그냥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일부러 이게 딱 지우고 한번 봐보세요. 재미삼아라도 한번 지우고 봐보시면 제가 그려놨던 선에 믿고 있던 내가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TED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물론 종합적인 외부 이슈 리스크들도 있지만 금리나 트럼프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갑상선 암병증 때문에 또 빠진 거라면 물론 시계열이 또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게 맞습니다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 회복을 할 거다. 그때는 아마 이게 바토클리맙 부작용이 있는 물질로 TED를 임상을 한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그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그게 그 옛날에 임상을 중단한 이유가 바토클리맙 임상을 한번 중단을 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 이유가 이제 갑상선 암병증을 임상을 하다가 이게 그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어요. 했다가 다시 3상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왜냐? 그 호르몬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안정화 조치가 됐고요. 약물을 먹으면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물을 좀 먹어주면 그 약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약을 같이 병용을 하든가 하면 이게 그 호르몬 조절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임상을 3상을 재개해서 지금 3상을 진행 중이고 그걸 상반기에 공개하려던 걸 하반기로 미룬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데이터 같은 거를 볼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아마 좀 미뤄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정확한 이슈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일단 펀더멘털에 관한 이슈라면 만약에 바토클리맙이나 이 부작용이 없는 HL161ANS 그 이뮤노반트 명으로는 1402번 그 물질에 대한 펀더멘털이 이슈였으면 이뮤노반트나 FDA에서 임상 확장에 대한 논의를 안 했겠죠. TED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FDA에 우리가 이 약이 문제가 있지만 우리 다른 질환도 해볼 거야. FDA에서 그러면 이거 확인하고 해,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다른 질환도 다 승인이 지금 난 상황이잖아요.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난치성 류마티스,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뭐 ANS로 HL 그 그레이브스병 두 개는 부작용이 없는 물질로 임상을 진행을 한다고 확인이 됐고, 아직 공개되지 않는 3개가 더 있거든요. 어떤 질병을 할지.
그 3개도 일단 FDA에서 그래 너네 임상 시작해, 3상으로 시작해 라고 확인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 펀더멘털에 대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것 같고, 제가 그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면은 좀 논리가 부족할 수 있는데, FDA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굳이 이걸 해줬을까? 부작용이 있어서 아니면 갑상선 암병증을 임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임상을 허가를 내줬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확한 이슈는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떨어진 가격은 참 제가 사라 마라 말씀드릴 권한도 없고 책임도 못 지겠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격대다. 시가총액 자체가. 물론 이뮤노반트도 많이 빠져서 상대적 가치로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빠진 것도 당연합니다만 결국은 이뮤노반트도 나중에는 임상 결과가 나오든 임상이 확장하면서 계속 그 임상 자료들을 쌓아 나간다면 지금이 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이뮤노반트 자체적인 주가로 보면. 그래서 아마 좋은 가격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본 거 이후로 뉴런 파마슈티컬스와 대웅제약이 같이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한올과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투자한 이 뉴런 파마슈티컬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올바이오파마 물질명으로는 HL192번입니다. 192번 파킨슨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캐나다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11월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겠죠. 11월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11월 안에 발표를 한다라고 확정이 된 것 같고 조만간 발표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상 1상이라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또 많이 떨어져서 또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이 되면 또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금방 또 빠질 겁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오른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큰 마음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파이프라인을 좀 더 늘리고 있다. 파킨슨병이라는 신약도 대웅제약과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도전 중이다. 라는 게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고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파이프라인 하나로만 한올바이오파마가 살아남기에는 미래에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좋은 게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하고 도전을 하고 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중하게 큰 돈 들여서 해야겠다 이것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항체든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되든 그런 본인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 분야 안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SK바이오팜이 하고 있는 중추신경계 CNS 관련 질환에 대한 약물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안에 있는 질환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보여요.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나오겠지만 뉴런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다 성공일 거다 그건 아니죠. 근데 실패를 하더라도 해보고 데이터를 쌓아가자 이런 R&D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파킨슨병 임상 1상 탑라인이 실패든 성공이든 주가에 영향은 많이 미치진 않겠지만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이 성공적인 R&D 투자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고 일단 뉴런 파마슈티컬스는 우리나라 한국인이 만든 제가 지금 성함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그 교수님께서 회사를 미국에 만드셨고 파킨슨병만 한 30년간 이상 연구를 해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충분한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연구하신 분이면 데이터는 충분할 겁니다. 물론 약이 데이터만으로 금방 뚝딱 개발되고 그런 약은 아니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FDA의 승인에 대한 결과를 맞춰 나가기에는 전략적으로 훨씬 데이터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물론 시작됐으니까 기간은 한 10년 이상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바이오주의 숙명이고 투자자로서 주주로서는 안고 가야 할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그래도 꾸준히 팔로우업 하면서 공부는 꾸준히 해야죠. 그래야 이게 뭐 제가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의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나 아니면 꾸준히 응원하고 있는 HL036 안구건조증 치료제인데요. 중국에서 임상 3상 단계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임상 3상은 끝났고 더 이상 개발을 아마 중국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일단 주요 임상 데이터들이 잘 안 나오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 데이터로만 만약에 임상을 해서 실패를 했다 그럼 실패 이렇게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긴 해요. 데이터들이 잘 안 나오긴 했어요. HL036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하놀바이오파마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약물 이름을 탐파너셉트라고 했거든요. 이건 그냥 약물의 이름입니다. 탐파너셉트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임상 3상 시험에서 1차 평가 지표인 CCSS, 이 CCSS가 이 각막 중앙부에 있는 안구 건조증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에 관련된 지수예요. 이 CCSS라는 점수랑 EDS,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안구 건조증 치료 효과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을 느끼는 지수들이 달성을 못했어요. 근데 2차 지표 중에 하나인 셔머 테스트라는 그 눈물 분비량이 얼마나 됐는지, 개선이 되는지 이렇게 안구에다가 종이 얇은 걸 갖다 대가지고 안구에서 이제 눈물이 있으면 종이가 젖을 거 아니에요. 그 젖은 게 얼마나 젖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확인하는 게 셔머 테스트인데 이 셔머 테스트에서는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유의미했어요. 2상도 그렇고 3상도 그렇고 그래서 눈물 분비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데이터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FDA는 이 셔머 테스트로도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셔머 테스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한 데이터가 나온 거면 이번에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 뒤에도 지금 꾸준히 세 번째 임상 3상을 또 진행 중인데 어차피 안구건조증은 FDA에서 임상을 2번 이상 하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성공을 했어도 2번 했어야 됐고요. 실패를 했어도 2번 했어야 됐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임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셔머 테스트 결과가 좋게 나오면 2026년에는 성공이다라고 발표를 하면 2027년에는 뜻밖의 새로운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뭐 다음 면역항암 이거는 지금 임상하기 전에 전임상 단계에서 하도 경쟁사들이 같은 기전에 대한 약물들이 실패하는 것들이 많아서 연구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뒤에 아마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고 주요 제품 서비스는 뭐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참고로만 한번 쑥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원재료도 그냥 참고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재고나 아니면 뭐 자산 같은 내용은 매출 수주 이런 것들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장사는 잘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여기서부터 일단 보도록 할게요.